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해외 가족이 겪은 충격적인 경험이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럴 수가 있나?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해외 언론 역시 이 충격적인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책상 위에 놓인 비행기 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얇은 종이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인도네시아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떠나야 했어요. 차가운 사람들, 이기적인 태도, 외국인을 환영하지 않는 곳.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어왔던 나라였죠. 아침 햇살이 제 방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동네의 익숙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웃는 소리, 길거리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 곧 이런 소리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바뀌게 될 거예요. 침대 옆 탁자에서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시간 속에 멈춰버린 아버지의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기회를 약속하며 한국으로 떠난 지 6년이 지났어요. 6년 동안 아버지는 우리 곁에 없었어요. 6년 동안 전화로만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고 때로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말소리가 끊기기도 했어요. 린, 여권 챙겼니? 어머니가 아래층에서 부르고 계셨어요. 오늘따라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어요. 설레고 희망에 가득 찬 목소리였죠. 저와는 달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생각에 너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숨을 쉬며 서랍을 열고 여권을 꺼냈어요. 손에 들고 있으니 무거웠어요. 마치 제 마음속 꺼림칙함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 같았죠. 제 동생 요가 작은 캐리어를 끌면서 제 방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누나, 우리 비행기 탈 거야. 그는 눈을 반짝이며 소리치고 있었죠. 요는 너무 어려서 제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이 모든 게 그저 큰 모험일 뿐이었어요. 천천히 옷을 개어 캐리어에 넣고 있었어요. 짐을 싸는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원치 않는 여행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아버지의 한국 회사 주소가 적힌 종이를 찾았어요. 잉크가 조금 바랬지만 영어 번역과 함께 적힌 낯선 한글 글자들이 여전히 이상하게 보이고 있었어요. 이 종이를 쥐고 있자니 뭔가 배속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이 주소가 우리를 따뜻한 가족 재회로 이끌까요? 아니면 한국에 대해 들어온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확인시켜 줄 뿐일까요? 어머니가 제 방 문간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만날 생각에 설레니? 어머니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진짜 감정으로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이 순간을 6년 동안 기다려 오셨어요. 제 의심으로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후에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어요. 빈 페이지가 저를 바라보며 제 생각을 적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펜을 종이에 누르며 썼어요. 내일 나는 6년 동안 내 아버지를 빼앗아간 나라로 떠난다. 차가운 얼굴들과 더 차가운 마음을 가진 나라로. 가고 싶지 않지만 가족을 위해 견딜 것이다. 일기장을 닫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어요. 익숙한 벽, 책이 꽂힌 책장. 제가 평생 알고 지낸 거리가 보이는 창문. 마음속으로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이 제 아버지를 데려갔을지 모르지만 저는 데려가지 못할 거예요. 출발 당일 아침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우리 서류들을 확인하고 계셨는데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요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우리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죠. 무릎 위에 놓인 배낭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제 일기장의 단단한 윤곽이 느껴지고 있었죠. 적어도 제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적을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캐리어를 끌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여기저기 서두르고 있었죠. 체크인할 때 항공사 직원이 우리 가방에 태그를 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곧 이 가방들은 한국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드디어 왔네. 어머니가 보안 검색대로 걸어가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구나. 저도 어머니 손을 꽉 잡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짜를 세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인도네시아가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에 완전히 가려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한국,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싫어하게 된 나라. 이제는 우리 가족의 반쪽 마음을 품고 있는 나라.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토록 꺼려했던 이 여행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거려. 한국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요.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쿵 하는 충격에 제 배가 살짝 들썩였어요.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가는 걸 보다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머리 위 선반에서 가방을 꺼내려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작은 비행기 창문으로 인천공항이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고향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죠. 드디어 왔구나. 어머니가 흥분으로 목소리를 떨며 속삭이고 계셨어요. 공항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디를 봐도 한국어 표지판이 보였는데 제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상한 기호들 같았어요. 영어 번역이 그 아래 붙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방으로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군중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요의 손을 꽉 잡고 계신 어머니를 따라가느라 바쁘다 보니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겹쳐 보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제 모든 감각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바닥이 너무 반짝거려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천장은 높이 솟아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들이 비행기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공기도 달랐어요. 뭔가 더 깨끗한 느낌이었지만 제가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는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제 귀에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멜로디처럼 단어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은 배낭 끈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손바닥에 자국이 남을 정도였어요. 이곳은 6년 동안 우리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나라예요. 그토록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어왔던 나라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나라의 땅을 밟고 이 나라의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모든 게 얼마나 현대적인지 봐. 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닥을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를 가리키며 옆에서 외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쉽게 감동받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 모험을 즐기게 놔두자고요. 누군가는 즐겨야 하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주소를 다시 확인하시느라 멈춰 서셨는데 걱정 주름이 이마에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듯 두리번거리고 계셨죠. 이 거대한 공간에서 아버지의 회사 정보가 적힌 종이가 너무 작고 부족해 보이고 있었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시당하거나 짜증을 받을 거라 예상하며 바로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번역 앱이 있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입력한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머니는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그 여성은 휴대폰에 더 많은 내용을 입력한 다음 번역된 텍스트와 함께 손짓을 사용해 우리가 어떤 기차를 타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우리를 떠나기 전에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맞지 않았거든요. 차갑고 불친절한 곳이라고 제 마음속에 그려놓았던 이미지와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빠르게 이 생각을 밀어냈어요. 그냥 그녀의 직업이니까 그런 거야.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에 속지 마. 우리는 그 여성이 알려준 방향을 따라 공항 기차로 향했어요. 역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명확한 표지판과 도움이 되는 지도들이 있었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친척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거나 방문객을 맞이하는 한국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도 우리 고향 사람들처럼 껴안고 웃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관찰이었고 그래서 뭔가 불편했어요. 기차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안에는 좌석이 부드럽고 깨끗했어요. 요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모든 것을 보고 싶어 창문에 얼굴을 바싹 대고 있었어요. 저는 꼿꼿이 앉아서 필요 이상으로 아무것도 만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죠. 기차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처럼 높이 솟은 아파트 건물들, 완벽한 패턴으로 펼쳐진 거리들, 강 위로 우아하게 뻗은 다리들, 모든 것이 너무 정돈되어 있고 정확해 보였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빠르게 걸으며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모두가 너무 바빠 보이네. 알 수 없는 목적지로 서두르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서로 단절된 것 같아. 그런데 환승역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캐리어를 계단에서 들고 애를 쓰고 계실 때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바로 달려와 도와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노인의 가방을 계단 위까지 다 들어다 주었고 그런 다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자기 길을 갔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표시로 그의 팔을 토닥였어요. 이 장면에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제가 이곳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을 바꿀 수는 없겠죠. 지역버스로 갈아탄 후 드디어 아버지가 일한다는 공업지구에 도착했어요. 이곳의 건물들은 달랐어요. 작은 창문이 있는 콘크리트 블록들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거리는 더 넓었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더 적었어요. 대부분 유니폼을 입은 노동자들이 공장 문을 통해 바쁘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우리 종이에 적힌 회사 이름과 일치하는 간판이 있는
회색 건물 앞에 멈췄어요. 입구로 다가가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수년간의 이별 후에, 바다를 건너 여행한 후에 우리는 마침내 아버지를 다시 만나려는 참이었어요. 하지만 경비원에게 우리 종이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생겼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 번역 앱을 통해 어머니와 대화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단어들이 제 속을 무너뜨렸어요. 그런 이름의 사람은 여기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다시 종이를 보여주시며 회사 이름과 주소를 가리키셨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다시 휴대폰에 입력했어요. 이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혼란과 의심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아버지는 다른 곳에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더 끔찍하게도 그냥 사라져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건가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긴 그림자가 공단 지역에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장 밖에 서서 제대로 도움조차 요청할 수 없는 나라에서 길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이전의 편견들이 이제는 오히려 위안이 될 것 같았어요. 적어도 그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친숙한 무언가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공장이 우리 앞에 높이 솟아 있었어요. 회색 벽이 제 가슴의 무거움과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바다를 건너 종이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고 낯선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또 다른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었어요. 하늘은 짙은 주황빛 빨간색으로 변해 있었고 공단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걷느라 발이 아프고 배에서는 배고픔이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경비실로 다가가며 걱정과 뒤섞인 결연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오늘 벌써 100번은 보여드린 것 같은 아버지 정보가 적힌 소중한 종이를 경비원에게 보여드렸어요. 저는 또 다른 실망, 또 다른 곡의 적기, 또 다른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장벽을 각오하며 그의 얼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생 요는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아까의 흥분이 완전히 빠져나간 모습이었어요. 작은 어깨가 앞으로 축 처져 있었고 신발 끝으로 자갈을 툭툭 차고 있었죠. 이제 요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요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제 마음은 가슴속에서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요를 위로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소용없을 줄 알았어. 또 다른 직원이 어머니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을 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선선한 저녁 공기에 공장의 기계 냄새와 기름 냄새가 실려오고 있었어요. 근로자들이 교대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며 우리 옆을 지나가고 있었죠. 그들은 길을 잃고 점점 더 절박해 보이는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외국인 여성인 우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두 번 쳐다보지도 않고 서둘러 지나갔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발걸음을 늦추며 도움을 줄지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냥 가버렸어요. 어머니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우리에게 돌아서려는 순간 한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철사태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빛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본 다음 요와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에 뭔가 알아보는 듯한 기색이 번뜩였어요. 그는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는 더 명확하게 우티.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마자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가리키며 아버지의 이름을 반복했어요. 경비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구멍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드디어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봐 준 걸까요? 저는 요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와 경비원을 따라 공장 측면 입구로 들어갔어요. 공장 안은 복도와 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벽은 병원을 연상시키는 연한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머리 위에서는 형광등이 윙거리며 모든 것을 강한 빛으로 비추고 있었어요. 경비원은 우리를 작은 휴게실로 안내하고 기다리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문을 통해 사라졌어요. 휴게실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 작은 테이블, 구석에서 윙윙거리는 냉장고, 그리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수도꼭지가 있는 싱크대가 있었어요. 벽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한국 공휴일이 있는 달력과 간단한 그림으로 안전 수칙을 보여주는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평범한 방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몇 초가 몇 분으로 늘어지고 있었어요. 요는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완벽하게 가만히 서 계셨어요. 저는 모르는 사이에 숨을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거기에 그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마른 아버지. 눈가에는 새로운 주름이 생겨 있었고 6년 전에는 없었던 회색 머리카락이 몇 가닥 섞여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 공장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한때 매끈했던 그의 손은 이제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보이고 있었어요.
6년의 이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 반은 흐느낌, 반은 웃음 같을을 내며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요는 바로 뒤따라가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렸죠. 그들은 포옹과 눈물, 그리고 끊어진 문장들로 이루어진 단단한 원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저를 덮치는 감정의 홍수를 처리할 수 없었죠. 우리가 그를 찾았다는 안도감, 그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에 대한 충격, 그리고 다른 무언가 제 뱃속에 무겁게 자리 잡은 남아있는 원망. 한편으로는 요처럼 그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방어적이었어요. 그의 부재와 그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이 나라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저를 떨어져 서 있는 걸 봤어요. 작은 방 너머로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린,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저 제 이름,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세월을 듣고 있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분노와 사랑 사이에 갇혀 있었지만 몸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에게 다다랐을 때 그의 팔이 저를 가족의 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뻗어 있었어요. 그의 포옹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의 냄새는 달라졌고 몸은 더 마르고 훨씬 야위었지만 따뜻함은 여전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우리를 공장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그의 동료들이 우리를 위한 선영 저녁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식당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나무 테이블, 종이 냅킨, 그리고 밝은 천장 조명이 전부였지만 음식은 맛있고 낯선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쪽진 회색 머리에 나이 든 한국 여성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부엌에서 재료들을 가져왔어요. 인도네시아의 친숙한 향신료들과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한국 채소들이 섞여 있었죠. 그녀는 어머니와 저에게 함께 오라고 손짓하며 서로 다른 요리 스타일을 어떻게 섞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향신료의 익숙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고 있었고 새로운 한국 향과 섞이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낯선 곳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상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두 세계가 만나서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아버지는 여기서의 삶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간단한 일도 어렵게 만든 언어 장벽에 대해, 가족과 떨어져 보낸 외로운 명절들에 대해, 우리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돈을 보내기 위해 감내한 고된 일과 긴 노동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원망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며 그 밑에 숨겨진 희생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의심의 씨앗이 남아 있었어요. 요가 서툴게 시도하는데도 절대 지치지 않는 인내심으로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치는 식당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로 우리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는 아버지의 동료들을 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너무 환영하는 것 같고 너무 친절해 보였어요. 만약 한국이 오늘 밤처럼 정말 따뜻한 곳이라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이곳이 차갑고 불친절하다고 믿었을까?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 틀렸다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을까? 그날 밤 아버지의 좁은 원룸 아파트에서 저는 바닥에 깔린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이 오지 않고 있었어요. 공간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벽에 걸린 달력과 작은 선반 위에 우리 가족, 사진 외에는 개인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사진 옆에는 동전이 가득 담긴 병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까 설명하셨듯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의 저축이었죠. 어둠 속에서 부모님의 속삭이는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조용한 행복의 흐느낌, 아버지의 부드러운 안심시키는 말들, 그토록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함께하는 그들의 목소리 소리. 수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빼앗아간 한국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 누워 그의 희생의 증거에 둘러싸여 제 편견이 더 복잡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우리 가족 이야기의 악당이 아니지도 몰라요. 어쩌면 악당은 아예 없는 건지도 몰라요. 그저 어려운 선택들과 그것을 할 용기일 뿐이죠. 잠은 천천히 찾아왔어요. 꿈속에서는 고향과 낯선 장소들, 익숙한 얼굴들과 낯선 얼굴들이 뒤섞여 아직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림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아버지 아파트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깊은 잠에서 깨우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었어요. 머리 위에 낯선 천장,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도시 소리들, 고향의 닭 울음소리나 오토바이 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다 갑자기 모든 기억이 되돌아왔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한국에 와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보지 않고 몇 년 동안 싫어했던 그곳에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서울을 보여주기 위해 흔치 않게 하루 휴가를 내셨어요. 도심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아버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기서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한국어 표지판을 읽고 망설임 없이 붐비는 역을 통과하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아버지의 제2의 고향이 된 듯했어요. 지하철 칸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복 입은 학생들, 휴대폰을 확인하는 직장인들, 손을 잡고 있는 노부부들. 놀랍게도 아무도 우리에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어요. 쳐다보거나 수군거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모두가 자신의 생활에 바빴어요. 우리는 그저 군중 속의 내 얼굴일 뿐이었죠. 첫 번째 정류장은 도시 위로 높이 솟은 남산타워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꼭대기로 올려줄 때 제 배는 설렘과 긴장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전망대로 걸어나가자 서울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먼 산들을 향해 뻗어있는 건물들, 거리들, 공원들이 거대한 바다처럼 보이고 있었죠. 정말 크다. 요가 얼굴을 유리에 바짝 대며 외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러 명소들을 가리키고 계셨어요. 그의 공장지구,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보존된 오래된 궁정 건물들까지요. 그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제 편견이 아닌 아버지의 눈으로 도시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점심에는 아버지의 한국인 친구이자 동료인 김 씨를 만났어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우리 각각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예쁜 노트북, 요에게는 장난감 자동차, 어머니에게는 비단 스카프였죠. 그의 친절함은 억지가 아니라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우리의 여정에 대해 물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우리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디저트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저를 괴롭히고 있던 질문을 김 씨에게 던졌어요. 여기서 외국인으로 사는 게 힘든가요? 김 씨의 미소가 살짝 사라지고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공허한 위로로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었죠. 당신 아버지에게 항상 쉽지는 않았어요. 그가 조용히 인정했어요. 여기에도 편견이 있어요.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기꺼이 보려고 한다면 친절함과 공동체도 있어요. 그의 솔직함에 저는 방심했어요. 제 믿음에 대한 부정이나 확인을 기대했는데 제 자신의 편견을 제고하게 만드는 이런 미묘한 관점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외국인을 불공정하게 판단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면 모든 한국인을 판단하는 제가 하는 일도 똑같은 게 아닐까요? 점심 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는 다채로운 노점상들로 가득 찬 번화한 시장을 방문했어요. 옷, 장난감, 길거리 음식, 전자제품까지 다양했죠. 좁은 통로는 물건을 외치는 상인들과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튀김 요리와 달콤한 간식들의 냄새가 풍성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요는 아버지를 노점상에서 노점상으로 끌고 다니며 모든 것을 흥분해서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어로 말할 때 상인들이 미소 짓는 모습, 때때로 요에게 음식을 한 조각 더 주거나 약간의 할인을 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하루 종일 쌓이면서 하나씩 제가 쌓아온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도시 외곽의 놀이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롤러코스터가 머리 위로 높이 꼬여 있었고 카니발 음악이 숨겨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그들의 웃음소리는 번역이 필요 없는 보편적인 언어였어요. 어머니와 요가 회전목마를 타는 동안 아버지와 저는 솜사탕 가판대 옆에 잠시 둘만 남게 되었어요. 분홍색 설탕구름이 기계 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 비행기 창문으로 봤던 구름들이 생각났어요. 수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어요.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어떻게 가족보다 이곳을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정말로 저를 바라보며 아마도 처음으로 그의 부재가 저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보고 계셨을 거예요. 린, 나는 결코 너희보다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야. 그가 마침내 속삭임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 선택한 거야. 너희 교육을 위해. 내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기회를 위해. 여기서의 매일은 너희 얼굴을 기억하며 버텨온 날들이었어.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망으로부터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쌓아올린 벽이었죠. 주변의 한국 가족들이 공원을 즐기는 모습, 함께 웃고, 사진을 찍고,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나라를 너무 싫어하기로 결심한 나머지 그 사람들의 인간성을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제가 들은 이야기 속에 차갑고 이기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사람들이었어요. 친절한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모두 제 좁은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잡한 사람들이었죠. 하루 만에 모든 편견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인정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럴 필요 없어. 그저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만 열어두면 돼.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놀이공원에 황금빛 조명이 드리워질 때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어요. 친절한 공원 직원이 우리를 위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아버지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옆에 서 계셨는데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요는 앞에서 뛰어들어와 재미있는 얼굴을 만들고 있었죠. 우리 뒤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하루의 마지막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이 순간을 담아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죠. 직원이 폴라로이드를 우리에게 돌려줬을 때 저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이미지 속에서 서울 스카이라인이 우리 가족의 배경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낯설었을 뿐이었죠. 이제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차이점이었어요. 저는 폴라로이드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마치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변화의 순간을 간직하는 느낌이었어요.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제 안에서 뭔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마지못한 가족 재회가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아버지 아파트의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동안 제 물건들을 배낭에 넣고 있었어요. 어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제 오두에 놓여 있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 동안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살짝 만지며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공항에 오실 수 없었어요. 급한 업무가 그의 관심을 필요로 했거든요. 우리의 작별 인사는 공항 게이트가 아닌 그의 현관문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6년 전 작별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때는 불확실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번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거라는. 아버지는 우리 각자를 꽉 안아주셨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의 품에 녹아들듯 안기며 그의 냄새를 들이마시고 그의 팔이 저를 감싸고 있는 느낌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떨어져 있을 몇 개월 동안 이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매주 전화할게. 아버지가 속삭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모으자마자 방문할게. 이번에는 아버지를 믿었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이제 더 좁게 느껴졌어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별 같은 느낌이었죠. 우리를 공항으로 데려다주는 택시 운전사는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나이 든 남자였어요. 그는 어머니의 눈물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좌석 옆에 보관하고 있던 작은 틴 케이스에서 사탕을 하나씩 건네주었어요. 달콤한 것들이 작별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줘요. 그가 어머니의 번역 앱을 통해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탕을 받아 혀 위에서 천천히 녹게 두었어요. 택시가 아침 교통량속을 지나가는 동안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 바쁜 인도들, 공원과 상점과 학교들까지. 3일 전에는 이런 광경들이 차갑고 반갑지 않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저 아버지의 제2의 고향에서의 풍경일 뿐이었어요. 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체크인, 보안 검색, 게이트에서의 대기까지.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아래에서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는 구름 이불 아래로 사라졌지만 그곳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지도 위의 이름이나 이야기 속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실제 사람들이 사는 진짜 도시로요. 집으로 가는 비행 시간은 생각할 여유를 주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캐리어만큼이나 무거운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 내 아버지를 데려간 차갑고 불친절한 사람들에 대한 내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리라 기대했다. 그 대신 나는 인간을 발견했다. 친절한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모두 내 좁은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사람들이었다. 아직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전히 압도적이고 낯설게 느껴진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 미움을 놓아주면서 나는 새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찾았다. 이해. 아마도 그것이 지혜의 시작일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착륙했을 때 익숙한 열기와 습도가 오래된 담요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고향의 광경, 소리, 냄새가 우리를 다시 맞이하고 있었죠. 우리의 작은 집은 우리가 떠났을 때와 똑같이 보였어요. 마치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주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 가족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거울 옆에 핀으로 고정시켰어요.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의 팔은 제 어깨에 둘러져 있고 어머니의 미소는 기쁨을 발산하고 있었고 요는 재미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 뒤로 한국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 이야기 속의 악당이 아니라 아버지의 여정의 일부이자 이제는 마지못해서지만 저의 일부이기도 한 곳으로요.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제 주변에 몰려들어 제 여행에 대해 듣고 싶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편견으로 가득 찬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죠.
끔찍했어? 사람들이 너한테 불친절했어? 거기 있는 게 싫었어? 저는 그들에게 동의하려고 똑같은 오래된 이야기와 믿음을 반복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우리를 제외시켜준 경비원에 대해, 퓨전 요리를 가르쳐준 식당 주인에 대해, 한국 가족들이 우리와 똑같이 웃고 다투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던 놀이공원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제 친구들은 혼란스러움과 호기심으로 듣고 있었어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새로운 관점에 관심을 보였고, 다른 일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들 자신의 편견이 제 작은 이야기들로 도전받기에는 너무 강했거든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칠 전이었다면 저도 그랬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적었어요. 가장 힘든 여정은 한국으로 여행한 것이 아니었다. 내 자신의 편견의 경계를 넘어 여행한 것이었다. 아직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새로운 길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내 가정에 의문을 품고 세상이 더 복잡하고 사람들이 내가 한때 믿었던 것보다 더 인간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길이다. 저는 일기장을 닫고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요. 창문을 통해 별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 위에, 아버지 위에, 우리가 공유하는 전 세계 위에 빛나고 있는 똑같은 별들이었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것이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물리적 거리도 좁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저에게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생겼어요.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대신 이해를 찾는 눈이요. 작은 변화지만 중요한 변화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원하지 않았던 여행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반짝이는 사연 가득 담아서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 내일도 우리 함께해요.